거시 경제 관점이라든지 전체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딱히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빠질 만한 이유는 없긴 해요. 만약에 시즌 종료다라고 하면 그런 분명한 몇 가지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 ETF가 반 이상 빠졌다. 이러면 좀 우리 한번 고민해 볼 만하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정말 시즌 종료인가 아니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가 이런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링남TV의 브링남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데니월드 운영하고 계시죠. 비트코인, 알트코인 전문가 김동환 대표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기부 주간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 관련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환경닷컴 같은 데서 칼럼을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주로 이제 뭐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있지만 알트코인 좀 전문가로 제가 좀 브랜딩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 전문으로 투자하고 인사이트 공유하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촬영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이제 뭐 비트코인도 있으시지만 알트코인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네. 뭐 본인도 어쨌든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갑자기 네네. 막 급락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데 네. 도대체 지금 이게 왜 이러는 건지 그거부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일단 뭐 시장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 비트코인 시장이 크게 이제 선물 시장하고 뭐 현물 시장 그리고 뭐 ETF 시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특히 아직까지는 선물 시장 영향력이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레버리지 뭐 상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단기간에 굉장히 수익 많이 낸 분들도 있고 거기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졸업도 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몰리죠. 단기간 수익도 많이 내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그 물량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큰 이제 기관급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이제 선물 시장은 이제 위아래로 계속 이제 청산시키죠. 그래서 네. 뭐 롱포지션은 롱포지션 다 청산시키고 숏포지션도 이제 다 청산시키는 그런 시장이 10월부터 이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뭐 비트코인 떨어지면 알트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비트코인 가격인데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까지 떨어뜨린 주된 원인은 지금까지는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돈 복사라고 하죠. 개인들의 돈을 이제 고래들이 가져가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현재 시장을 좀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에 선물로 이제 레버리지 베팅한 사람들이 뭐 많았는데 네네. 일부러 뭐 좀 고래든 뭐 기관이든 좀 대형 자금들이 네. 일부러 걔네를 죽이려고 네네. 막 떨어뜨렸다든지 뭐 이렇게 네. 봐도 될까요? 그게 가장 저는 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선물 시장의 특징은 선물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이제 우리나라는 없지만 뭐 해외 거래소들의 선물의 포지션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의 규모에 얼마만큼 포지션이 있는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금액으로 배팅을 하면 그 포지션들을 다 청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존재하는데 물론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선물 시장 특징이 선물로 한번 이제 돈을 번 사람들은 이게 한번 청산을 당하잖아요. 네. 그럼 진짜 전문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그 복구 심리 때문에 더 크게 배팅하거나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포지션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10월 10일 날 이제 굉장히 롱 포지션이 다 청산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큰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심리적으로 내가 이제 손실을 받기 때문에 복구 심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드에 한 뭐 10분의 1을 날렸으면 잠깐 실수도 있는데 그걸 야금야금 계속 이제 배팅하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 보면 굉장히 급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하루 만에 5% 빠졌다가 네. 하루 만에 이제 5% 오르면. 근데 그걸 선물로 예를 들어 보통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뭐 보통 한 20배 정도 레버리지를 해요. 그럼 20배 레버리지면 5% 오르면 다 청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배팅해서 청산당하고 배팅해서 청산당하는 그 흐름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거시 경제 관점이라든지 전체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딱히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빠질 만한 이유는 없긴 해요. 근데 과거에도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많이 빠지긴 했는데 ETF 이후에 이렇게까지 많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뭐 특별한 이유를 저도 계속 찾아보긴 했는데 딱히 없어요. 네. 딱히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저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고 레버리지를 계속 청산시키면서 물량들을 이제 고래가 가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막 얘기하는 이제 진짜 시즌 끝났고 이제는 뭐 한번 뭐 과거 반감기 패턴은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라는 거에는 조금 반대하시는 의견이다. 저는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시즌이
끝났다고 하면 네.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지표를 봐야 되는데 그 비트코인도 펀더멘탈 지표들이 중요한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채굴자 지표라든지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뭐 MBRB G스코어라는 뭐 그런 지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크게 어긋나면 우리가 시즌 뭐 종료까지는 아니어도 그 네. 시즌이 이제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번 사이클이 굉장히 위험해진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만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 자산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펀더멘탈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까지. 네. 그리고 뭐 ETF 현황도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 또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오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관점보다는 저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대규모 청산을 계속 일으키면서 개미들의 자금을 고래들이 좀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해석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막 네. 1억 6, 7천 막 가다가 지금 뭐 1억 2, 3천까지 막 내려왔으니까 뭐 네. 단기간에 한 20%막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뭐 20%, 뭐 25% 정도 네네. 빠진 건데 이 정도면은 물론 뭐 코인 시장에서는 뭐 네네.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일 수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그 투자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타격감이 되게 클 거라. 크죠. 여기서 또 소위 뭐 말하는 뭐 한 약간 횡보 기간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추가 하락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추가 하락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 뭐 차트 뭐 주봉 뭐 월봉 기준 이 정도로 크게 보면 지금은 분명히 하락 추세는 맞아요. 네. 계속 하락 추세고 이게 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지금은 다행히 오늘 기준으로 뭐 9만 불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 더 빠진다면 뭐 8만 불 뭐 7만 불, 뭐 최악의 경우 한 6만 불까지도 이제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과거 차트상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만약에 빠진다면 그때는 진짜 제일 좋은 기회고 그게 빠졌을 때 그 다음에 끝나진 않거든요. 네.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뭐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해 온 분들, 오랫동안이라고 한 5년 이상 투자해 온 분들은 덤덤하긴 해요. 그냥 원래 있었던 일이니까 뭐 이 정도 빠지고 또 시간 지나면 오르지 이런 게 있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많이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다가 뭐 비트코인을 들어온 분들은 이 변동성이 무섭죠. 두렵고 그리고 찾아보면 뭐 시즌 종료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그게 네. 보니까 진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네. 그 반대 의견도 있고. 네. 그런 이제 시즌 종료다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정말 또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팔게 되죠. 그럼 팔게 되면 결국에 시간 지나면 이제 또 이제 오르는 그 효과를 이제 보게 되는데 만약에 시즌 종료다라고 하면 그런 분명한 몇 가지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뭐 온체인 지표라든지 뭐 ETF 현황이라든지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돈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네, 돈이 다 빠져나가요. ETF 예를 들어 비트코인 ETF가 반 이상 빠졌다. 이러면 좀 우리 한번 고민해 볼 만하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정말 시즌 종료인가 아니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가 이런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스트래티지라고 어쨌든 네. 그 회사들을 따라하는 회사들도 요즘 많고 아, 소위 네. 말하는 이제 뭐 자기 자산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또 주식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그 코인을 사서 네네. 그걸 기반으로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 네.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네네. 그런 회사들 주가들 지금 막 폭락하는 그렇죠. 거 보면은 네. 결국에 뭐 이쪽을 뭐 공격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 그래서 거기들을 막 이제 무너질 때까지 한번 뭐 누가 네. 뭐 세력이 지금 공격하고 네.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아, 네네. 뭐 이런 개념도 지금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스트레러지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JP 모건이 이제 공매도를 치고 나서 네. 네, 공매도 포지션을 드러나고 나서 스트레러지 문제 있다고 계속 지금 퍼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수익 보고. 근데 JP 모건 뒤에서 보면 또 다른 방식으로는 또 비트코인 제품 상품을 계속 또 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본인들은 비트코인 사면서 또 언론 기사에는 스트레지 문제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공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JP 모건 문제 있다 해서 또 시장에서 막 이슈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단기간의 어떤 수익이죠.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픈된 정보가 실제 정보는 아니잖아요. 네. 돈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거고 그렇죠. 그 뒤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정해 보이는 시장에서 뒤에서는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굉장히 치밀한 전략들이 있는 거죠. 스트레러지도 사실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고 모으고 있긴 하지만 스트레러지도 그 이면에는 자기들만의 또 전략이 있을 거고 뭐 JP 모건도 뭐 자기들만의 전략이 있겠죠. 그 전략과 전략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지금은 JP 모건이 좀 우세한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이슈로 이제 스트레러지를 많이 떨어뜨리긴 했어요. 근데 스트레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보긴 해야 되는데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스트레러지가 버틸 수 있는 자금, 예를 들어 스트레러지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만약에 레버리지를 썼다 이러면 좀 리스크가 크죠. 네. 그렇진 않거든요. 레버리지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자기 이제 자사주 형태로 이제 레버리지를 썼으니까 그게 보니까 최근에 스트레러지가 보고한 거 보면 비트코인이 한 뭐 2만 불 이하까지는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스트레러지 직접 보고한 건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러지가 물론 이제 스트레지 매입가는 한 7만 5천 정도 돼요. 네. 근데 2만 불까지 내릴 일은 사실 정말 그 정도 내리면 저로 얘기했는데 그 정도까지 너무 힘들고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상은 좀 힘든 가격이죠. 스트레지라는 기업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단기간으로 이제 수익은 볼 수 있죠. 그렇게 포워드 내고 스트레지 가격 떨어뜨려 가지고 공매도 치면 결국에 이제 그 수익을 가져가긴 하니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스트레지가 장기적으로 기업이 좀 문제가 있을까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지표를 한번 분석해 보면 물론 이제 스트레지가 보고한 자료를 참고로 해야 돼서 좀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 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체크해 봤을 때 이거는 시장의 단기간의 어떤 이슈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여기서 이제 큰 기관들이 짧은 시간 가격 떨어뜨려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뭐 빠진 게 뭐 이제 이미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겠지만 네. 오히려 추가 매수할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적합하다. 근데 그러면 지금 뭐 저희가 촬영을 이제 12월 초에 하는데 네. 그 적기냐 아니면은 또 아직은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지켜봐야 되냐 뭐 이 정도의 판단으로 보면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투자 전략에 따라 좀 다른데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을 한 2, 3년 장기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적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보통 목표 수익률을 본인이 정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이 10만 불인데 목표 수익률을 뭐 비트코인을 한 20만 불에서 내가 수익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면 10만 불 아래는 전 여전히 좋은 구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만 불, 9만 불, 뭐 8만 불, 뭐 더 떨어지면 7만 불까지 이렇게 조정받더라도 네.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좋은 구간대에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그 매수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초보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이제 채굴 지표고 네. 채굴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얻는 이제 수익률. 지금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계속 손실 내면서 채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손실 보면서 그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비트코인 채굴자보다 내가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사는 거죠. 네. 뭐 그런 이제 기준을 좀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많이 알려진 이제 비트코인 MBRB 지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올해 중에 가장 역대로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좀 바이더 딥하는 이런 전략을 삼으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 때는 항상 좋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구간인데 이미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구간 더 이제 들어가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더 빠질 것 같고 그렇죠. 두렵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때 한번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한번 좀 트라이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럼 대표님 얘기로는 2, 3년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왜냐면 이제 요즘에 뭐 한 4년 주기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살짝 밀려서 뭐 내년쯤에는 뭐 이제 끝날 것이다. 뭐 내후년 초에는 끝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 시즌은 종료될 것이다. 아, 네. 이것도 이제는 아닌가요?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이클이 예를 들어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반감기 위주로 이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사이클인데 4년 주기. 네. 그건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 사이클이 이제는 거의 과거만큼 드라마틱한 순간은 거의 사실 끝났고, 왜냐면 ETF 자금도 들어오고 사실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시장에 던지는 것보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량이 더 많거든요. 근데 네. 과거에는 그 채굴자들의 파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그 물량이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4년 주기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이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표라든지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이 과거만큼 드라마틱하진 않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사실 4년 주기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주기가 이렇게 아예 없진 않지만 과거만큼 드라마틱하진 않기 때문에 4년 지나더라도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거만큼 수익을 많이 낼 수는 없어요. 더 이상. 그렇지만 이제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그런 우상향 사이클을 그릴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길게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과거만큼 이제 과거에는 종료되면 빠져야 됐어요. 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종료되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 50% 이상 빠지니까
빠졌다가 다시 밑에서 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긴 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기에는 왜냐하면 ETF 자금이라든지 시장 자체가 실제 채굴자들의 그 물량보다 좀 더 커졌다, 유동성이. 그 유동성이 과거의 사이클을 충분히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좀 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약간의 이제 변동이 있는 거지 그 4년 주기 뭐 이렇게 딱 이제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쭉 빠지고 네네. 1년 있다가 살아 뭐 네네. 이런 얘기들 막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는 조금 쉽지 않다. 그렇죠. 과거처럼 그러기는 쉽지 않고 이미 이 얘기를 모든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그 4년 사이클은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는, 그래서 좀 새로운 뭐 시대로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워졌죠. 네. 그 예전에는 그냥 4년 주기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 됐는데 네. 지금은 그 주기 자체가 굉장히 경계가 애매해졌고, 오히려 그런 주기보다는 어떤 글로벌 경제 이슈, 미국 주식 시장 이 영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표를 봐야 되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오히려 비트코인 투자가 쉬웠어요. 비트코인만 보면 됐거든요. 이 시장만 보면 됐는데 지금은 시장이 이제 글로벌로 이제 다 엮여 있어서 주식 시장도 봐야 되고 네. 전체 글로벌 시세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4년 주기 사이클보다는 주요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게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동 겪으면서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미국 주식과 연동이 더 많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렇죠. 네네. 뭐 한 9월 10월인가요? 그때부터는 네.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따로 맞아요. 가잖아요. 네네. 가다가 지금 갑자기 막 폭락해 버리고. 네네. 그러면은 이게 또 연동되는 것도 아닌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빠졌지만 다시 뭐 이제 S&P 올라가는 것만큼 또 네네. 회복을 할 것이다로 보는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이게 연동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지표가 약간의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인데 지금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면서 어쨌거나 그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영향을 받는 그 유동성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좋으면 오히려 이 유동성이 일로 옮겨졌다가 빨려 들어갔다가, 그리고 빨려 들어간 미국의 유동성이 이제 AI 버블론으로 막 조정을 받으니까 그 두려움에 의해서 오히려 이쪽 시장이 먼저 더 크게 빠지고 그러면서 이 유동성이 서로 연관을 받는, 그러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는 크립토 관련 자산들, 뭐 스트레이지 같은 이런 자산도 같이 이제 폭락을 하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스트레이지가 뭐 크게 안 빠졌으면 뭐 크게 상관없는데 이 두 자산이 지금은 영향을 줘서 미국 주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그 크립토의 어떤 지수들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오히려 너무 많이 빠지면 이게 미국 주식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또 역으로도 그렇게 또 영향을 주거든요. 유동성이 빠지면서 여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지금은 만들어가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좋다고 무조건 얘도 좋냐, 뭐 그것도 아니고, 크립토 시장이 좋다고 얘도 좋냐, 뭐 그런 영향이 아니고, 물론 미국 시장이 더 큰 영향이죠. 그 영향이 이제 작은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좀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초기 시장이니까 여기가 좀 더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런 이제 흐름으로 저는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어쨌든 이 하락 장이 어쨌든 왔는데 네네.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고래가 이제 선물 청산시키기 위한 거였다라고 네네. 이제 가정한다면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회복이 될까요? 아니면은 이것도 무언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네네. 무언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벤트도 굉장히 중요하긴 네. 해요. 고래들이 보통 보면 항상 아무 이벤트를 안 던져주고 네. 가격을 이렇게 움직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퍼드도 그게 퍼드일 수도 있고 실제 팩트에 근거한 어떤 자료일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것들로 이벤트 뉴스라든지 실제 팩트를 가지고 시장을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재로 이벤트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벤트는 뭐 첫 번째는 뭐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할 거 같고요, 당연히. 그래서 12월도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은 높은데, 그래서 그런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그게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이 많이 풀려야지 결국에 이제 이 시장은 이제 움직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좋지 않은 소식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비트코인 가격에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주긴 했고요.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정책들,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주로 하니까 그런 정책들의 어떤 발언들, 변화들이 즉각적으로 그 비트코인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한 1년을 보면 미국 시장은 어차피 그 오픈 시간 있고 뭐 종료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시장은 그게 없으니까 그런 시장에서의 뭐 트위터라든지 그런 시장의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알지 못하는 이슈들이 나오면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거든요. 뭐 좋은 소식이면 비트코인 먼저 오르긴 하고 네. 안 좋은 소식은 비트코인 먼저 떨어지죠. 그래서 그게 또 미국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고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뉴스들, 소재들 그거를 활용해서 고래들의 영향력이 아주 크진 않겠지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시장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도 충분히 있죠. 그러면 어쨌든 뭐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네. 연말이고 그러면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내년 네. 26년에는 지금보다는 다 전반적인 어떤 코인 시장의 가격들이 조금 더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투자할 때 여러 지표 중에 공포 탐욕 지수 네.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크립토 시장에서도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올해 제일 역대로 무서웠거든요. 극심한 공포까지 왔어요. 그게 한 번도 올해는 익스트림 없었어요. 피어. 네, 익스트림. 그 단계는 사실 뭐 1년 중에 어떻게 보면 연중 행사일 수가 있죠. 물론 그게 정말 최악의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시즌 종료, 뭐 하락장 이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투자자가 그게 뭐 항상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그러면 요 시장은 극심한 공포는 계속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다시 반등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극심한 공포일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 85,000 요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나고 지금은 공포 단계인데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지면 충분히 이제 10만 불 이상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한번 내년 초 정도 되겠죠. 금방 회복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뭐 내년 초쯤에는 충분히 이제 지금보다는 좋은 가격대일 수 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너무 힘든 분들이 있더라도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셔도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난 투자를 못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고 그래도 한 장이 좀 좋아졌을 때 이게 보통 차트 관점에서도 보면 이게 많이 떨어져도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잖아요.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극심한 공포에서는 팔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내가 좀 감정이 괜찮아지고 괜찮은 단계에 왔을 때 그때 좀 정리해도 좋죠. 근데 지금 이거를 매도하기에는 좀 아깝죠.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조금 더 기다리시면 지금보다는 좋은 가격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